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AI 6기 5조 팀 카페모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주에 발표를 하고 주말에 제 머리를 하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발표가 미뤄지면서 좀 깔끔하지 못하게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CV를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화면 안 나와요. 네. 이건 이쪽이라서.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공유는 공유는 이쪽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넘겨주시면 돼요. 이걸로 넘겨서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프로젝션 네,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유는 이걸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발표를 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잠깐만요. 네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CV를 활용한 모션 인식 카메라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보려고 했고요. 왜 그러면 프로젝트명이 카페모카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카페랑 이 저희가 배웠던 CV랑 결합을 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카페에서 찍기 좋은 모션 카메라를 줄여서 카페모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찍기 좋은 카메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름도 카페 메뉴로 정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카페모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모션 카메라라는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스타들 많이들 하시고 저도 가끔 카페 가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인증샷을 찍을 때 컵을 들고 찍을 때도 그렇고 혼자서 찍을 때도 카메라가 인식이 잘 안 되거나 흔들리거나 팔이 아프거나 내가 원하는 구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경우 혹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분도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추가로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때 한참 유행했었죠. 이제 갸루피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혼자서 찍으려고 하면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찍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저 같은 아싸는 어떡하죠? 혼자서 찍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혼자서 찍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그냥 카메라 삼각대 설치하고 타이머 설정해서 찍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삼각대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설정해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3초냐 10초냐 그 간극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본 설정에 이제 3초와 10초 타이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2초, 5초, 10초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초, 3초, 5초는 카메라를 설정을 타이머를 하고 찍으러 가는 도중에 삼각대를 건드려 가지고 카메라가 흔들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하고 뛰어왔는데 이미 찍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초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찍힌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들, 이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니즈가 생겼고 그 니즈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탄생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모카의 목표는 정말 간단합니다. 고리라고 써놨는데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포즈를 취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저희가 정말로 목표했던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웹으로 사용할 수 있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말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델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Faster RCNN과 YOLO V5에서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Faster RCNN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젝트 초기에 배웠던 것처럼 2웨이로 이루어져 있고 YOLO V5 같은 경우에는 1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Faster RCNN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이제 실시간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YOLO V5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다소 조금 아쉽지만 이제 속도가 실시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YOLO V5는 너무 유명하다. 그리고 다들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좀 다른 걸 해볼까 색다르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포즈를 취하고 가만히 있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Faster RCNN을 사용해보자 라고 의견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Faster RCNN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저희 팀원 5명이서 손가락 모션을 한 5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이제 한 사진당 500장씩 찍고 5명이니까 5가지 모션이 총 12,500장 정도의 사진이 찍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좀 너무 어둡게 나오거나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쓰기 어려운 사진들 그런 것들 다 제하고 나니까 약 9,000장 정도의 전처리 사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9,000장 정도 되는 사진을 다 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치고 이거를 학습해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9,000장의 사진을 일일이 네모를 그리고 그 네모를 좌표를 받아와서 또 문서화하고 하는 작업들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 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코드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툴을 저희가 조금 빌려서 힘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해서 네모를 찾아주고 이 네모의 좌표를 받아서 문서화까지 해주는 코드를 짰었어요. 그래서 9,000장이 정말 순식간에 전처리가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손가락 마디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 바운딩 박스를 치기 위해서 손의 가장 오른쪽, 그리고 가장 왼쪽, 가장 위쪽, 가장 아래쪽에 좌표를 받아와서 네모를 치고 그 네모의 좌표를 받아와라 라는 코드를 짜서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 파이프를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효율적이고.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학습을 시켰던 Faster RCNN 같은 경우는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정확도도 좀 안 좋고 생각보다 그 학습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Faster RCNN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삽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능이 이미 검증된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는 대신에 좀 이지웨이를 가지만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세이브된 시간과 노력들 그거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까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완성도를 높이고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이 발표에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냐 그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Faster RCNN 같은 경우는 손을 인식을 시킬 때, 그 학습을 시킬 때 저희가 원하는 사진들만 찍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그 학습시킨 내용만 알 수가 있었는데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의 마디를 다 좌표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학습시킨 내용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내용들 얼마든지 더 추가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모션들 이외에도 더 사용이 가능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웹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었을 때 구현을 했을 때 조금 더 확장성도 좋을 것 같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원했던 이 카메라 기능뿐만 아니라 PPT 조작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CV를 활용을 해서 이제 미디어 파이프까지 사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 모양을 인식을 해서 PPT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연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연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만 있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플라스크로 웹 페이지까지 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이식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웹 페이지로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요. 테이크 포토 메뉴로 들어가서 테이크 포토를 하게 되면 사진이 찍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는데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핸드 디텍션 기능도 저희가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에서 제공하는 핸드 디텍션까지도 프린트 스크린 이 동작을 하면 사진을 찍게끔 저희가 입력을 해놨고요. PPT 같은 경우도 프리비어스 페이지, 그리고 넥스트 페이지, 그리고 종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스 디텍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웹페이지까지 구현을 하는데 사실 플라스크라는 거를 또 새로 배우고 이거를 구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고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웹페이지로까지 하는 거는 좋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플러터를 이용해서 핸드폰에까지 이식을 해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까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플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썬이 아니라 이제 다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또 학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다트라는 언어를 새로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현까지는 저희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준비하지 못한 거 그리고 애초에 그 카페 모카라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인증샷 컵을 들면 사진 찍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까지 구현을 했으면 좋겠지만 컵의 경우에는 정말 텀블러도 그렇고 종이컵, 플라스틱 컵,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음료들까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학습시키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었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능들도 넣고 어플리케이션으로까지 완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나가서 정말 그 휴대성도 간편하게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앱마켓에 등록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광고 수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카페모카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제가 많이 부족한 PM이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고생해 주신 저희 오조 팀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인사이트 주신 강사진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언제나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 주신 매니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